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주유소 게임의 진행을 맡고 있는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연말 증시 최근에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산타랠리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오늘도 보인 하루였는데요. 3천선을 또 안착한 우리 증시 앞으로는 2022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최고의 게임 참가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 함께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룰 안내부터 들어보고 와야겠죠? 함께 보시죠. 주유소 게임룰 안내. 참가자별 섹터 추천, 각 섹터 내 종목 추천, 수익률 산정 기준은 주중 최고가, 수익률에 따른 포인트 득점, 월별 최다 득점 참가자 우승, 종목별 투자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 포인트 적립 기준 안내. 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에서 3%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4%에서 6% 달성 시 2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7%에서 9% 달성 시 3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500포인트 지급. 상한가 달성 시 한 주간 쌓인 포인트 독점. 자, 이번 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참가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4조 산업 11.11% 수익률이 나면서 매도일은 12월 10날로 잡히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내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날짜로 매도를 했습니다. 11.29% 대단합니다. 수익률이 현재 총 합산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참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노리는 남자 민경철 참가위원인데요. 현재 사조오양과 장원테크, 토니모리 등 다양한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조오양 현재 2.17% 수익률을 내면서 매도일은 12월 14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용희 참가위원님의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가 굉장히 힘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익률이 19.40% 집계가 되면서 매도일은 12월 16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있었던 수익률을 가지고 주간 수익률 1위를 조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1위는 바로 김성현 참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김성현 참가자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어떤 이벤트를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톡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주간 수익률 1위 방에 계신 분들은 현재 지금 바로 이벤트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와 계셔야만 현재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벤트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은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라고 보내주시거나 나는 문자 받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싫다. 지금 바로 들어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멈춰있는 화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볼 수 있는 라이브 화면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자, 선착순 오늘은 몇 분께 소개될지 궁금한데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착순으로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착순 선물을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 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확인을 하셨죠? 지금 함께 들어와 계신 분들은
라이브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다는 점 매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의 전문 위원님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익률 게임에 참가를 해주시는 위원님들 김성현, 손용희, 민경철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소개가 길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1위는 김성현 참가자인데 뭐 쏘셨어요, 오늘은? 뭐 커피 스타벅스로 오, 같은데, 별다방으로. 별다방 간 것 같은데 네. 뭐 따뜻하게 이제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라고 카페 라떼로 그냥 네. 아니 주간 수익률 1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원래는 달마다 이제 우승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아주 소소한 이벤트로 주간 1위를 또 맞춰주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기 게임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보게 되네요.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체 어떤 종목으로 주간 수익률 1위를 하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성현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저번 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미래나노텍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컨턴탓 이슈가 한번 있었다. 컨턴탓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앞으로의 어떤 그 산업 자체에서 유망 먹거리로서 컨턴탓 디스플레이를 지금 이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어떤 사업 재편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투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을 좀 찾았던 결과 이제 제가 그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뭐 제 관점에서는요, 미래나노텍은 지금도 저렴하고 또 내려온다면 또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 제가 뭐 이게 또 적정 타점대가 온다면 한 번 더 또 추천을 또 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러니까 이거는 빠질 때마다 괜찮다, 빠질 때마다 계속 매수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미래나텍의 경우는 이제 뭐 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 차트를 항상 넓게 보거든요. 네. 고점 구간대가 과거에 상장 당시 17,000원 선 구간 최고점입니다. 이제 거래 터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승 파동의 첫 구간이고 앞으로 올라갈 자리들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오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지난주 또는 뭐 그 전에도 방송 보셨던 분들 중에 종목들이 이제 혹시라도 빠져 있는 종목들을 좀 다뤄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사마 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시멘트 관련주들, 건설주들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사마 페인트가 잘 안 갔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추세 저점 구간대로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로는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11,500원 선을 제가 그때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위로 그냥 열어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요. 전체 시장 흐름이 이제 좀 산타 랠리가 좀 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카톡 사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산타 랠리가 이번에 코스피가 산타클로스 분께서 네. 좀 그 몸이 좀 자가격리를 좀 당하셔가지고 아이고, 돌아다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가 누워 있는 형상이 이렇게 이런 그림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이 모자를 이제 루도폴가 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뭐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방 흐름을 좀 완벽하게 좀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원달러 환율도 안정권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주요 추세 이 저항 구간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마청들이 끌어준 이후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때가 도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이 또 오늘 매도를 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톡톡히 수익률, 주간 수익률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산타클로스가 그래도 오긴 와서 다행입니다. 네, 다 온 건지 왔다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 점까지 누가 밀고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해드린 것 같아요.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선물 받아가시는 거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간 수익률 1위를 아쉽게 놓친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과 민경철 위원님 아쉽게 주간 수익률 1위는 놓쳤는데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CJ 대한통운 네, 이야기를 했는데 아쉬워요. 좀 슈팅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종목들도 좀 리뷰해 볼 것 있을까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것 중에? 우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했다가 주가가 그렇죠. 그다음부터 계속 올랐어요. 아, 아쉬워라. 네. 하지만 또
또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냥 그거는 그대로 냅두고 저는 대한통운이 지금 참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좋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포트폴리오 투자는 편안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 오히려 이렇게 약간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에서 더 잡으면 싸게 잡으면 더 좋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경철 전문위원님, 이번 주 다른 종목들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주간 수익률 1위는 아쉽게 놓쳤어요. 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었죠?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한 종목은 차트 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토니모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품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은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 정말 5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5만 원까지 대시세를 분출했던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 5만 원짜리가 지금 4,700원까지 마이너스 90%가 폭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폭락한 상황에서 저희는 월요일에 매수하는 걸 권고드렸는데 사실 모멘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자, 주가가 변동이 없다. 지금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수익이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월요일에 추천드리고 화, 수, 목, 금 4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자, 이 종목이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최저점인데 지금 그냥 사면 제가 앞으로 수익권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중 네, 우리 외교, 네, 수교 30주년 이제 기념되는 해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통령님이 이제 출시되는 출시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네, 당선이. 당선되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출마 말고 당선되는 해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네, 우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혹은 바이든 대통령과 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정상회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 과연 우리 한한령이 평생 동안 지속될 것인가? 언젠간 해제가 될 텐데 그 해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가 가장 높을까? 우리 시진핑 주석이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네.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건 인생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네. 저는 정말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찌됐건 시진핑 주석이 한 국가의 주석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방한하겠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치료제 이슈 나오면은 언젠가는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한하든가 새로운 대통령과의 외교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냥 만나서 그런 일정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만 하더라도 이미 대바닥에 위치한 이미 고가 대비 마이너스 90%까지 10분의 1 토막난 우리 사드 피해주들의 큰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 내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실 중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자, 이번 달에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당장 내년 결산 이슈가 저는 이제 리스크가 불식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 이제 9월달 보시면 이제 헬릭스미스 차트를 참고하시면은 네.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지는 위기가 있었으나 주주배당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100% 튀어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 바닥에서 공략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드린 바 있고요. 자, 토니모리 종목도 이번 달 유상증자 자금 조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 상장 폐지된다, 내년 자본 잠식 우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이제 불식됐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저점에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 모르더 하더라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네. 토니모리 종목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늘은 바닥에 위치한 종목 말고 어우.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있는?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어.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명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토니몰이 좋은 종목이고 이제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하고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으로서 편안하게 접근하기 좋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초입에 들어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승부사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저희 전문가님.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들이 다 상한가 근처 혹은 상한가까지 갔던 이력들을 봤을 때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 오늘 이야기를 했던 이벤트라든지 종목에 대한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이전에 위원님들이 오늘은 또 어떤 도전 테마를 준비해 주셨을지 그것부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도전 테마입니다. 철강과 비철금속, 전기차, 그리고 홍준표 키워드로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가 안 겹치는 것도 신기해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 어떤 테마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지 궁금한데 일단 이름이 눈에 띕니다. 어떤 특정인의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혹시 뭐 정치적 발언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앵커님의 뭔가 네. 드레스 컬러가 아니요, 저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로 가죠. 우리 트리에 이제 산타. 그렇죠. 저는 뭐 가늘고 길게 가고 싶기 때문에 누덜프. 네,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서 혹시나 이 홍준표 키워드 아니 대선에서 지금 현재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이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키워드는 누가 도전하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네, 승부수를 띄우시네요. 네, 좀 위험한 테마일 수도 있고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뭐 지지를 하거나 절대 아니죠.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냥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이슈들, 뉴스들을 좀 바탕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늘자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이 안철수 관련 어떤 대선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고 또 이제 또 뭐 윤석열 씨와 관련했었던 어떤 이슈들이 또 부각되는 가운데 뭐 이재명 씨 관련된 테마들도 좀 부각이 됐었고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그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서로에 대한 어떤 비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가 이제 거의 뭐 두 명이서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래 싸움에 자기들끼리 그냥 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일단 정치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에는 뭐 윤석열 씨가 35% 수준, 그럼 또는 뭐 이재명 씨가 32% 수준까지 뭐 그 이상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최근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 둘 다 떨어졌습니다. 두 분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안철수 관련된 테마로 좀 움직임을 줬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인물로서 조금 이슈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컸었던 화천대유 이슈 같은 거나 정치 이슈가 계속 아니면 어떤 장남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어떤 가족, 배우자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서로 뉴스를 비방을 하는 그런 상황적인 측면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있기 때문에 제3자로 오히려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지금 네거티브전이 나타나서 맞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뭐 주위에 다 둘러봐도 전부 다 이제 그냥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지율이 둘 다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지지율이 이제 또 누구한테로 갈 것이냐. 그렇죠. 어디로 옮겨는 갈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원래라면 이게 뭐 그 전에 경선이 이제 진행이 안 됐었다면은 이제 홍준표 씨 관련된 어떤 섹터로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른 쪽 인물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경선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다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3의 지대나 아니면은 따로 나와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때문에 이쪽 섹터는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돼 있는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뉴스를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이 정말 다가왔다는 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네거티브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심이 오히려 다른 제3의 인물로 옮겨갔을 때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이제 인물 좀 작년 위험한가요? 5년 네. 전의 이야기를 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이요. 지난 대선. 예. 일단 우리 지난 대선에는 거의 갑작스럽게 조금 대선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되면서 국가적 이슈였죠. 좀 예. 국가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빠르게 대선이 치러졌고 사실 정치 테마주들도 원래였으면은 기존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깨고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원래였으면은 대선 일정이 남아 있었는데 그랬겠네요. 갑자기 대선을 치르니까 급작스럽게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간을 5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시면은 사실 범야권의 당시에는 이제 여권이었겠죠. 네. 범 여권의 우리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께서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낙마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련주들 어떻게 됐나요?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정치 테마주로서의 정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몇백 % 빠바바바빡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사실 홍준표 씨가 네, 홍준표 사실은 의원이요. 네. 홍준표 전 이제 위원이 네. 사실은 이제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는 아니었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에서 불출마 선언하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그런 뭔가 책임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출마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회적인 여론들이 뒷받침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낙마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슈가 5년 전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비리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반기문 관련주들이 폭락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5년 전에 네. 반기문 관련주들이 폭락하면서 황교안 관련주들이 떴다가 황교안이 낙마하면서 홍준표가 뛰어오르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슈들이 바뀔 때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하한가, 반대편에 있는 거는 반사이익으로 상한가.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이 보였던 작년 대선이었는데요. 네. 정말 이제 뭐 탄핵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난 출마하지 않겠다.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부터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부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당 전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최종 후보가 홍준표 후보로 당대표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득표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여권과 야권 간의 그런 표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지금 접전이죠. 거의 예, 접전입니다. 예. 역대 대선이 거의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만약에 저는 이제 낙마한다가 아니라 작년에도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우리 전 국무총리님이 불출마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갑자기 것처럼. 홍준표 관련주들이 네. 바닥에서 빵 터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정말 이제 가정입니다. 소설입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뭐 장모님이나 와이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의 그런 뭐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에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제3의 이유로 혹시나, 나오지 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태가 만약에 있을까 봐. 발발하게 된다면 그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인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층들이 과연 다른 쪽으로 표심을 이동할까? 아니면 그 당의 인물을 지지할까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인물이 우리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의원의 네. 그런 당대표의 그런 지지층으로 좀 옮겨갈 옮겨가지 가능성이 않을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제 현 정부와 어찌됐건 이제 같은 당 소속인 이제 이 후보와는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게 윤 후보기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네. 반대편으로 가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이 지지층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홍준표 관련주들이 제가 또 이제 TBC 50% 그리고 우리 관련주, 3일 네. 28%의 시세를 안겨드린 바 있죠. 아. 우리 홍준표 관련주들이 저는 매 먼저 맞았을 때 공략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스윙 중장기 해야 됩니다. 네. 해가지고 이미 수익을 내드렸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폭발적으로 날 때는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판도를 빠르게 읽어내시는 분들, 그거를 빠르게 선점해서 수익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고, 관련돼서 키워드로 준비해 주신 인물도 굉장히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나는 좀 빠르게 짧은 시세 안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테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승부수로서 도전 테마 좀 외치신 것 같아요. 제 테마를 열심히 또 홍보해 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저 그래서 도전 저는 너무 좋게 테마가 봅니다. 왜냐면은 제 TBC 3일 다 이걸로 수익 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네. 사실은 말은 철강, 비철금속인데 여기 오늘 철강 비철금속이 도전 테마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정치 테마주가 키워드인 줄 알았어요. 사실 테마는 이건데요. 네. 근데 다른 사실 이슈가 과거에는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이 돼 아, 과거력이 있는 그래서 종목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셨군요, 아, 테마를.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의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미 매를 먼저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서 하거나 대치대 초입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서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홍준표 관련주들이 바닥이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좋아 보여서 좋다고 한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뇌물 청탁을 받아서 네. 이런 이슈를 좋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됩니다. 아니다. 네. 이야기 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희 의원님이 이어서 오늘 도전 테마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과 비철금속을 골라 오셨는데 네. 이 테마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신 포인트가 뭘까요? 사실은 저는 기술적으로 우리 주식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우리 테마, 이슈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전망. 여러 가지 본인들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 두 번째 우리 재무적인 관점, 세 번째 청산 가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공시적인 부분들, 다섯 번째 우리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 5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청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봐도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그런 종목을 일단은 먼저 선별을 해 와본 결과 네. 이 종목이 철강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그래요? 비철강 관련주였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철강, 비철강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문어발 전법을 쓸 수 있게 네.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거는 진짜 좋다. 이거는 그냥 기업도 좋은데 홍준표 관련된 테마로도 부각되면은 이거는 제2의 TBC다. 이거는 제2의 제3의 3일이다. 이런 딱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 종목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 테마가 철강과 비철금속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철강 관련 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패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지 막 매력적으로 점수를 주는 분들이 많지 않던데 철강 업계 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장이 이제 다가올 예정이니까요. 네네. 2022년 혹은 그 이후를 봤을 때 철강 업계가 과거처럼 조금 날아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먼저 앞으로의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업체들이 전부 다 도산한 상황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철강 생산을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박 수준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박에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가죠.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가죠. 비행기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가죠. 건축, 아파트 분양하면 서울의 완판, 아파트 짓는데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자재를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것은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난다. 이것은 시장 논리상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내년에도 우리 원자재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좀 베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포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는 내년에 줄어들까 늘어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건설주들의 호황, 조선주들 지금 수주 막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빠르게 수주 선박해야 되는데, 빠르게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두가 철강이 들어가고 그 선박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와이어, 로프 같은 것들도 우리 비철금속 관련된 그런 이슈, 모멘텀, 네, 그런 뭐 이슈와 테마, 뭐 어찌됐건 철강과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 즉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네. 고해성사합니다. 문어발전법 쓰겠습니다. 이런 관련주로 준비했지만 홍준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철강과 비철금속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뷰 이야기를 해드렸고, 더불어서 오늘 준비해준 종목은 정치 테마주, 인물주랑도 연관이 되면서 더 큰 시세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그런 전략을 좀 써보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좀 얄밉네요. 네, 뭐 얄밉긴 한데 일단 뭐 저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답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말씀 저도 한번 좀 들어볼까 짧게 합니다.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철강주나 금속주나 아니면 이런 류의 종목들을 할 때에는 지수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섹터의 흐름을 좀 많이 봐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코스피 철강 금속 차트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섹터를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네. 섹터 전반의 어떤 지수를 좀 많이 보거든요. 철강 금속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고가를 이제 뭐 정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행보세를 거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있는 단계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그 중에 한 종목인 뭐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을 한 종목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 역시나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똑같은 기술적 흐름을 일단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죠. 만원 선 대비해가지고 35,000원까지 220%의 어떤 상승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행보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바닥권 찍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지점이고 저도 이제 뭐 철강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냥 원자재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철강, 구리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내년도부터는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섹터는 무조건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철강, 비철금속에 오늘은 두 분이 같은 팀을 드신 것 같아요. 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깜빡이다. 네, 철강과 관련돼서는 차트를 보시면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혹시나 철강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의 도전 테마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차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참 전기차가 좋았잖아요. 네.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꼭 전기차에 필요한 2차 전지 소재와 부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늘 현대차 내연기관 조직을 개편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내연기관 엔진의 신모델을 이제 출시 안 하겠다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배터리 개발 신설과 기술 확보에 지금 주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분야에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탄소 중립 시대를 도래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계속 앞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관련 아주 중요한 2차 전지 소재 부품이 앞으로도 계속 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전 테마 손용희 전문가님은 전기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2021년에 자동차 트렌드 핫 키워드라고 하면 당연 전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전기차가 굉장히 큰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이 뭐 배터리면 배터리 혹은 뭐 외관이면 외관 어디에 조금 주목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배터리죠. 배터리. 가장 그럼 오늘 중요한 종목도 핵심입니다. 배터리랑 관련된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테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기차 관련돼서 혹시 도와줄 깐부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번 더 오, 네. 제가 먼저 들었으니까 아, 네, 여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섹터가 중요한 건 아니라 봅니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섹터는 언제든지 지원 사격을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시장은요, 뭐 현대차나 기아 쪽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준에서 어떤 예상치 14만 대보다 내년 기준에서는 한 22만 대까지 생산량을 한 50% 수준 이상까지 좀 늘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시장 흐름은 이미 그쪽에서 읽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아까 뭐 배터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배터리도 이제 어떤 수명을 늘린다거나 안정성을 확보한다든가 그러니까 그쵸. 화재와 어떤 부분들, 폭발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라든가, 폐배터리 관련. 예, 아니면 네.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런 부분들도 저번 주에 한번 뭐 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이슈들 위주로서 이제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섹터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네. 자동차 관련 전장 섹터는 향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그냥 무조건 먹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는 무조건 다뤄야 되고요. 여기 관련된 섹터의 종목 하나 없이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쪽 관련 섹터는 종목 하나 있어야죠. 꼭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네. 저도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아니 뭐 당연히 이쪽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내 포트폴리오에 아직도 관련된 종목이 없다면 오늘 손영희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희 의원님은 아까 손 왜 드셨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뭐 거래량? 거래량도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 근데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미래차와 관련된 모멘텀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유효한 모멘텀입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개 대통령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각 국가의 정책으로서 뭐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바꿀 수 없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네. 환경 오염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멸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구의 위기 1위부터 5위까지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친환경, 뭐 환경 규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 의견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개 한 명, 뭐 일개 대통령이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미래차 모멘텀은 10년, 15년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이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막대한 뭔가의 투자가, 그런 있을 것이다. 분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전망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을까요? 자동차 관련주들 올라갔겠죠. 근데 보험주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 자동차를 끌려면 보험을 들어야 필요하죠. 되죠. 네. 그러면 보험이 빵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그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보험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통신사들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빵 퍼센트에서 핸드폰이 모두가 있는 1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뭐 10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전기차, 수소차 앞으로 내연기관 판매 중단되고 결과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폐차하는 시기가 있을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기차, 수소차 보기 솔직히 말하면은 볼 수 있지만 사실 많이 볼 수는 없어요. 100대 중에 뭐 체감상 뭐 한 대에서 5대 정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게 10대, 100대 중에 10대, 100대 중에 50대, 100대 중에 90대, 100대 중에 100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미래차 모멘텀은 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전기차 플러스 긍정적으로, 네. 수차, 자율주행차, 미래차는 다 좀 앞으로의 모멘텀이 10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손용희 전문가님의 도전 테마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드렸습니다. 도전 테마가 각각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을 빠르게 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 테마다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이 무엇이냐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이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대체 무슨 종목을 가지고 왔길래 혹은 민경철 참가자랑 좀 종목이 겹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일단 화신전공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네, 화신전공의 종목이고 제가 뭐 댓글을 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뭐 DSR이 아니냐 아니면 뭐 TPC가 아니냐. 네, 지금 다 나왔어요. 네. 종목들 뭐 다 나오고 있는데 다 아닙니다. 화신전공을 가지고 나왔고요. 저도 이제 양다리 권법을 오늘 이건 가지고 어디에 나왔다. 걸쳐져 있나요? 라고 저도 이제 이 손 의원님의 어떤 섹터를 잠깐 좀 기대서 좀 종목 가져 나왔습니다. 네. 양승한 사회이사가 이제 뭐 홍준표 의원 어떤 당대표 시절 때 어떤 공천위원회를 활동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이제 뭐 인맥 관련된 어떤 이슈로서 움직임을 한번 줬던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신전공. 일단 고가 대비해서 충분히 저렴한 구간대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40% 가량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추세 저점 구간에서의 어떤 상방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 테마주가 위험하다. 정치 테마주가 정말 위험하고 도박적인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적인 재료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슈는 같이 덤에서 가는 거고요. 저는 기업 가치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실적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자본 유보율이라든가 현금성 흐름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향후 이제 뭐 정치 테마 이슈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어떤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들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화신전공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경량화 기술이 결합된 알루미늄 암, 그러니까 차체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서의 어떤 기술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좀 잘 늘어나고 있다. 네. 유럽이든 뭐 국내든 지금 완판 행진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쪽에다가 부품도 공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화신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알뜰하죠.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일단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이 관련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충분히 움직임을 줄 수 있고 오늘자도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네.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을 관련 테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문어발 전략을 펼친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홍준표 키워드로 가지고 온 종목은 화신전공인데요. 전기차와 관련돼서도 함께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가격대겠죠. 매수가는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들어와서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전기차 이슈로 또 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손용희 전문가님의 종목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디 뭐 그 문어발 전략은 아니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동박을 생산하는 SKC입니다. SKC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시대에 따른 내연 기관 엔진의 축소와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환이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동사의 주력 제품인 핵심 소재인 동박과 피지 등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 있어서도 올해 4분기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또 최근 투자금 조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기로 되어 있고 네. 또 2차 전지 부품 소재 관련 PER이 좀 저평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근 조정 시 매수 유효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SKC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 종목을 괴롭혔던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매수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다,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 지금 이 자리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무턱대고 사면
조금이라도 약수익권으로 이제 가거나 혹은 이제 손실이 났을 때 어디까지 어떤 가격 전략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문어발 전략을 쓰신다는 우리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종목은 오늘 조금 바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종목명이 일단은 나오나요? 제가 뭐 홍준표 관련주로 이미 뭐 몇십 % 시세의 종목을 두 번씩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기 때문에 네. 각 종목들에 대한 매수타점에 대한 복귀를 진행하고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고 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고통 드리는 거 아니고요. 종목은 두 종목 뒤에 공개됩니다. 네. 자, 바로 가시죠. 자, TBC 종목 우리가 홍준표 관련주로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 공략해가지고 자 우리가 12월 6일에 장중 26% 거진 상한가, 상한가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7일 화요일 날 플러스 28%. 자, 이틀 동안 빵 치고 가면서 50% 이상의 수익을 챙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공략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다른 종목을 찾아볼 겁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 바닥에 공략해가지고 50%의 수익을 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공략했던 게 31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베스킨라빈스 31. 이제 한글로 말하면 네. 31이죠. 네. 자, 이게 이제 과거의 시세를 자, 반납한 또다시 바닥권까지 빠졌는데 제가 이거를 내일의 붐에서 자, 홍준표 관련주로 주가가 얼마에서 자, 2,700원, 3,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3배 갔다. 근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했다. 자, 홍준표 관련주로 3배 올라갔는데 그 시세를 반납했으면 이거는 홍준표 관련주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저한테 지금 네. 퀴즈 내신 거예요? 맞는데 네. 시세는 리셋입니다. 리셋. 네. 그럼 여기서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겠죠. 저만큼 갈까요? 아, 이만큼은 모르겠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낙마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실제 반사이익으로 땅 차기 대권에 출마하게 될 것인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그냥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 아니고 이 회사가 포스코의 철강을 전국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뭐 상장 폐지될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우리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매매 전략을 세웠던 종목이고 결과적으로는 12월 9일 날 자, 플러스 24%의 대시세가 우리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분출하면서 자, 우리에게 플러스 28%의 시세를 플러스 28%의 시세를 10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들은 제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네. 굿 베리 굿이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자, 오늘 제가 제2의 TBC 제2의 3일 종목 후속주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을 저격해 드릴 건데요. 그 종목의 이름은 일단은 뭐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름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네. 진짜 네. 저보다 더 매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따따블을 꿈꾸시는 분께서 자, 이게 정답을 맞추신 것 같은데 자, 종목은 DSR입니다. 아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저점을 제가 선으로 이렇게 딱 그어보고요. 일봉상 고점을 이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주가가 5,000원까지 빠지면요. 이게 5,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반복적으로 자, 5,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몇 프로 50%가 올라갑니다. 자, 5,000원짜리가 또다시 몇 프로 8,500원까지 또다시 70%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5,000원 오니까 자, 5,500원에서 주가가 13,000원까지 또 몇 달 만에 홍준표 관련주로 딱 100% 시세가 한 달 만에 또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 시세를 또 지금 반납한 저점과 또 이중바닥 영역대에 또 지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종목을 우리는 자, 이게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거 보면 안 된다. 자, 떨어지는 종목 함부로 잡지 마라. 자, 이거 밑에 지하실 있다. 이런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구간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10만 불짜리 매수타점,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최대 주주가 지분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DSR의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대주주가 지분 몇 퍼센트?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300억밖에 안 됩니다. 300억밖에 안 돼요. 300억의 물량만 잠그면은
정말 엄청난 시세를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말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회사는 자 연간 꾸준한 2천억대 매출을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뭐 코로나가 터지던가 말던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도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이 회사에 제가 분석한 기업의 청산 가치는 지금보다 월등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노랑톡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 종목이 과거의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이슈 플러스 홍준표 관련된 이슈가 더해졌을 때 적게는 두 자릿수, 정말 많게는 운이 좋다면 뭐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와이어로프 이제 스테인레스 이제 와이어 뭐 조선 선박 등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비철금속 뭐 와이어 관련된 뭐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린 기술적인 구간에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청산가치적인 부분에서 공시적인 부분에서 그 위에 이에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도 이 회사는 지금 첫 번째 바닥에서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을 주고 있다까지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은 하단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이유 자세히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받는 사람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휴장이기 때문에 방송을 쉬지만 대신 저희가 증시 대전망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특집 방송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주유소 상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